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송재봉 충북 NGO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 NGO 센터가 벌써 다음 달 18일이면 벌써 5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그렇게 오래됐는지 몰랐는데 5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참 감개무량하시겠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도 언제 5년이 됐나 싶을 만큼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면 그거 뭐 하는 데냐. 네. 이게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정부 조직도 아니고 애매한 조직이 만들어져서 한쪽에서는 이게 무슨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 또 한쪽에서는 시민단체 일을 여기가 다 빼앗아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딱 중간에 있는 조직으로서 갖는 좀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는 활기차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 의미에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뛰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북 NGO 센터. 네. 예, 그 애매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어떤 네. 곳인지, 네. 어떻게 시민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예. NGO 센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민사회 중간 지원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운데에서 오히려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미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민단체가 우리 지역에 한 600여 개 되거든요. 네.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는지 실태조사도 해서 욕구 파악도 좀 진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일하는 그 상근 실무자들이 많거든요. 한 300여 명 되는데, 이분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직무교육이라든가 또는 모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또 한 가지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각 단체들이 그걸 서로 공유하고, 또 활동 자료라든가 정보나 이런 걸 이제 나눔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민간의 이게 거버넌스 조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그런 정책적 요구라든가 의지라든가 또는 정부에 대한 요구들을 오히려 모아서 그걸 좀 충북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런 기능까지를 좀 폭넓게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충북 NGO 센터가 설립될 때 네. 그 충청북도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지원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송재봉 이제 센터장님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네. 그때 이제 참여연대는 그 관에서 관공서 예산 지원을 거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예산 네. 지원 받아서 NGO 센터를 설립을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좀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시민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시민 교육을 주로 생각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 성격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일했던 곳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주로 네. 하는 그것이 참여연대이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안 된다, 스스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갖는 장점도 있는데, 이 시민단체는 단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뭔가 일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재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원봉사나 이런 데만 의존하다 보니까 계획했던 일을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과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도 또 있거든요, 중간에. 네. 이런 일들은 또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역할을 중간에서 이렇게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NGO 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NGO 센터는 오히려 시민단체들이 직접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이 NGO 센터라는 중간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재원에 기초해서 각각의 NGO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일을 풀어간다고 하면 이 단체들의 입장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에 부담이 줄고, 또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해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네트워크도 약하니까 이 가운데의 중간적을 통해서 하면은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네, 근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중간 위치라는 게 살짝 양쪽에서 눈총 받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모 법인에서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나요? 예산을 지원받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단체라고 해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시민단체가 제일 정부 지원을 조금 받는, 적게 받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어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자원을 어떤 동원하는 데 한계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NGO 센터는 견제라든가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생긴 조직이 아니라 정부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와 원활하게 어떤 그 연결을 통해서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NGO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런 것이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정부의 재원을 끌어와서 여기서 그것을 그 어쩌면 그 새롭게 좀 리모델링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 단체들의 활동이 부담 없이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가 솔직히 문제가 됐잖아요. 네. 말을 좀 안 듣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좀 살짝 빼거나 그러진 않나요? NGO 센터에서요? 네. 그렇진 않죠. 그리고 이제 그 NGO 센터 자체는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해서 합니다. 공모를 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둬서 이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GO 센터가 뭔가 뭐 개별 단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체의 필요를 찾아서 우리가 그걸 지원함으로써 역량을 키우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뭐 갈등의 관계보다는 협력적 파트너십이 더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송재봉 충북 NGO 센터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업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중에 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우선 뭐 제일 그 기억이 나는 건 우리 지역의 NGO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고 단체들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NGO 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전수조사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한 600여 개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상황이 열악한 거죠. 상근자가 한 명이거나 한 명 이하인 곳이 50%가 돼요. 그리고 재원 규모도 뭐 보통 1,000만 원 이하가 30%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좀 조직들이 뭔가 역동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NGO 페스티벌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상남동 그 법원 앞에서 하는 그 그렇죠. 페스티벌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 법원 앞에서도 하고, 올해는 여기 저기 중앙로 그 차 없는 거리 일대하고 청소년 광장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행사의 의미는 정말 시민단체들도 진보적인 단체도 있고 보수적인 단체도 있잖아요. 또 시민단체와 협력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가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됐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오면 우리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어떤 곳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던 것이, 나름대로는 이제 단체 간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게도 제대로 그 단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NGO 센터가 네트워크 사업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역 출판 동네 서점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운동도 우리 지역에 정말 이제 서점들이 거의 고사이기에 있고 지역 출판사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그 주체들과 함께
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NGO라든가 또 작가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었고, 가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그 시민단체 일하는 활동가들이 뭔가 이게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역량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모금 전문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 이런 것도 좀 의미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5년이 이제 다음 달 18일이 이제 NGO 센터가 이제 개소한 지 이제 5년이 된다고 하는데, 네. 기념 행사는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떤 기념 행사가 있을까요? 기념 행사를 뭐 크게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두 가지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NGO에 대한 실태 조사를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NGO들이 전문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 문제와 관련된 그 뭐랄까 집담회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기부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게 있어요. 그 기부 실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에 후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후원을 함으로써 어떤 만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장점이 뭐고 현재 단점이 뭐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지, 이와 관련 대안을 모색해보는 이런 두 가지의 좀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마음까지 실태 조사한다는 거는 네.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구상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나요? 내년 사업 중에 우선 좀 중요하게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우리의 그 시민단체 활동의 성과들이 정말 제가 볼 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많고, 또 이게 지역과 협력을 통해서 이룬 성과들이 많은데 알려지지가 않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역 NGO의 활동 성과를 모델링화하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잘 그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혁신로드 같은 걸 만들어서 전국에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고 관광도 하고 교육도 하거든요. 우리는 NGO의 혁신로드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타 지역에서 이런 초기에 NGO를 고민하거나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만들고 그런 모델 사례들을 좀 체계화해보자, 이런 좀 욕심이긴 한데요. 그런 계획을 하나 네.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의 활동가들이 현장의 대응 역량, 네. 또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은 뛰어난데,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적인 어떤 고민이라든가, 또는 그걸 민간이라든가 또는 민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조금 현재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좀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키워가야 되겠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기존에 하던 일은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제 20년 이상 네, 이제 시민운동을 해오셨죠. 네. 뭐 저도 기자생활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쭉 지켜봤는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뭐 이제 참여연대, 경실련, 뭐 환경연합들이 이제 집회도 많이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안도 많이 제시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얘기가, 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그 솔직히 그런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충북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되게 이제 시민운동이 되게 활성화된 지역인데, 네. 그만큼 이제 그 견제하는 능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반발로 이제 그 감시를 받고 비판을 받는 쪽에서는 뭐 시민을 그렇게 대변할 만한 조직이냐. 네. 근데 제가 봐도 좀 이렇게 단체는 되게 많은데, 항상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은 딱 보면 이렇게 숫자가 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재생산이 안 되고 계속 그분들이 이렇게 지금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런 고민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시민단체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도 있죠. 지금 자기가 그래도 꿈꾸고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 대신에 일단 경제적인 여유는 좀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급여가 네. 아주 작잖아요. 그렇죠. 급여 수준이 어쨌든 좀 낮은 편이고 또 하나는 시간을 많이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일날도 시민단체 회원들은 다 직장인들이거나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저녁에 밖에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저녁에 회의를 해요. 그러면 상근 활동가는 어쨌든 네. 아침 9시에 출근했지만 네, 퇴근은 밤 11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회원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면 주말에 해야 네. 돼요. 그러네요. 또 주말에도 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원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인력은 늘 제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를 또 상대적이지만 좋은 점도 포기해야 될 점도 있다 보니까 와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초기에 이제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 근데 들어온 이제 그 상근 활동가들이 길게 가지를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걸 넘어선 사람들은 계속 남아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10년 이상 있었던 활동가들이 한 30-40% 되고 초기에 들어온 활동가들이 한 20대가 한 30-40% 되고 30대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럴 겁니다. 이 중간 허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래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매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처음 들어온 이제 새로운 그런 시민운동가들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 이래서 이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NGO 센터가 해야 될 중요한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러면 중간 허리를 강화하고 처음에 들어온 이 시민운동가들이 길게 그 NGO 단체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건 회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죠. 네. 여기 또 하나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젊은 이제 그 젊은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대단히 이런 그 시민단체 관심이 많은 친구인데 기존에 거기서 활동하던 친구들이 이제 자꾸 그만두는 걸 보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운동 1세대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와 헌신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2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이제 시민운동에 이제 시민사회단체에 들어간 친구들은 그 정도의 어떤 자원봉사나 헌신 개념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갭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들이 들어오면 20대들은 굉장히 좀 가치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근데 오면 강하고요. 맨날 설문지 이런 것만 그렇죠. 시키고 그런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받는 업무는 굉장히 허드렛 일을 초기에 또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대와 주어지는 일간의 이런 격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좀 반복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세대가 다른 거예요. 20대와 시민단체 이제 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은 40대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대를 이제 넘어서 함께 협력하고 세대를 넘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이제 함께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서로가 부족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세대를 넘어 함께 일하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지금 NGO 센터에서 그런 거 하나요? 그래서 20대와 30대, 40대, 50대들이 모여서 너네는 뭐 어떤 장점이 있고 너네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서로 이제 드러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해하는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청소년이나 뭐 일반 시민들 뭐 비영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참여 프로젝트 같은 걸 하기도 하죠.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그래 진행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거는 이제 NGO에 있는 단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NGO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문화라든가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평생학습센터 같은 곳 또는 동사무 주민자치센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너무 취미나 교양 이런 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교육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좀 늘어나야 되는 것도 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이런 사회 참여 교육은 0.02%예요. 네, 저희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하면 거기에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이런 분야도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요청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개소 5주년을 맞이하는 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뭐 5년 동안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의 존재 가치라든가 의미라든가 또 차이를 넘어서 협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오는 데는 나름대로 약간의 기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거나 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그 밑바탕에는 다 건강한 시민사회가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풀뿌리에서 그 협동과 나눔이라든가 또는 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할 때 그 사회가 훨씬 건강해지고 뭔가 서로 지지가 되고 신뢰가 쌓이는 거라서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좀 시민사회 또 NGO에 대한 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뜬구름 잡는 이상만 쫓는 시민운동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시민운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송재봉 충북 NGO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